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문 후보께서도 사실 그때 그런 취지의 말씀 또 저한테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저 문재인 걸고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저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 2012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 세간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두 사람이서 이제 독대를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저를 MB 아바타라고 그렇게 소문을 유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죠. 이것이 5년 이후에도 아닙니다. 또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2012년도에 MB 아바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MB 아바타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님이 맞아면 지금 이번 선거에 부상할 때 그때 배후에 MB 측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말들이 있었죠. 그게 2012년도에 그게 저는 정점이었다고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금을 30% 삭감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문 후보님께서도 사실 가짜 뉴스로 당선되면 그거야말로 바라지 않는 일 아니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님 아마도 이런저런 이제 SNS 상을 통해서 공격받는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SNS 상의 그런 악의적인 공격은 제가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몽땅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안철수 후보님에게 물어본다거나 불평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SNS 왜 자꾸 저를 걸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SNS뿐만 아닙니다. 제가 인정을 해드릴까요? SNS뿐만 아닙니다. 아주 측근으로 알려진 전재수 의원이 계속 제 딸 재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혹이라고 증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대로 밝히고 나서는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검증했는데 의혹을 해명하셨으면 된 거죠. 그게 대통령 후보가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죠.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토론 주제는 권력기관 및 정치개혁 방안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먼저 발언 신청을 하셔서요. 홍준표 참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 참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말 길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 신설하고 경찰의 영장 청구권을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공약입니다. 공약입니까? 예. 공수처라는 거는 새로운 검찰청 하나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거 지금 검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홍준표 검사님 검사 출신이신데 후보님 검사가 잘못할 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응당 기소해야 될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에 대한 견제수당
그에 대한 문책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걸 갖다가 그 경찰의 영장 청구권을 주자는 겁니다. 검사하고 경찰하고 동등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상호 감시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감시할 수가 있는데 공수처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공직자 비리만 별도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공수처가 수사하게 하는 새로운 검찰청에 불과합니다. 그 대상에 검사가 포함되는 것이죠. 수사의 아니, 대상이. 그러니까 네. 제 말은 검사를 갖다가 경찰하고 동렬해 두고 수사를 하게 하면 상호 감시 체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수처가 필요 없습니다.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고요. 오히려 또 하나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은 아까 우리 유승민 후보님이 말씀하신 수사청을 만들자. 저는 이거야말로 그거는 뭐 별도의 검찰청을 또 하나 만드는 거라고 그거는 생각합니다. 별 가치가 없는 말이고 지금 만약 공수처라고 전부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공직자 비리만 수사하는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청을 견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견제를 하려면 경찰도 지금 그만큼 수사 능력이 뛰어났으니까 많이 발전됐으니까 경찰하고 검찰하고 동일하게 영장 청구권을 줘가지고 서로 감시하게 하면 검찰 비리가 없어지죠. 그것도 저의 공약입니다. 아, 경찰한테도 영장 청구권 예, 기소권 이렇게 나눈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아니, 그게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그 주장이 아니고. 아닙니다. 수사권 가지려면 별도의 영장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아, 것이죠. 경찰도 그럼 검찰하고 예, 똑같네요. 예, 다만 그것은 이제 개헌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심상정 후보. 네, 문재인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5년에 그 구의역 스크린도 사건 알고 계시죠? 구의역 스크린도 사건 알고 계시죠? 그 19살 꽃다운 김군이 스크린도 수리하다가 사망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다녀오셨잖아요, 거기.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여기 계신 정당의 모든 대표들이 가서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해서 법안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 한 개도 통과된 게 없어요. 교섭단체 간에 합의사항에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또 말씀해 보시죠. 저는 그래서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개혁이다. 국민들은 절실한데 국회는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국민들이 절실하면 국회도 절실해야 되고 국민들이 분노하면 국회도 분노하는 그런 국회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개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 문 후보님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력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예, 제가 2012년 대선 때도 공약했고 지금도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약만 하셨지 지난 19대 때 결국은 우리 문 후보님 대표 시절에 비례대표 의석 더 줄여서 계약됐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력만 하시고 결국은 개혁은 안 됐죠,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한때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하고 우리 후보님께서 그 지금 공약한 이런 많은 개혁 과제들 결국은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함께 노력하십시다. 정의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개헌을 지난 국회 개헌특위에 출석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투표하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선거법 개정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개헌 과제 속에 그 과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력별 비례대표제 하려고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는 1대1 하다못해 2대1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부분도 좀 탄력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기를 그 개헌 찬반 투표할 때 선거법 개정 찬반 투표도 같이 한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법을 선거제도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헌법상 갖춘다는 것이죠. 그거는 굉장히 불투명한 얘기인데요. 뭐 지금 저는 근거가 없어서 그 선거법을 못 방법밖에 방법이 바꿉니까?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선거법 개정 의지가 매우 미약하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말씀은 뭐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문제가 뭐냐면은 늘 도망갈 문을 열어놓고 열심히
앞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뭐 새누리당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개혁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 심상정 후보님. 않습니까? 네. 지난번 대선 때 저와 심상정 후보님이 단일화 할 때 네. 그때 조건이 두 가지였어요. 네. 하나가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네. 또 하나가 권역별 대표제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개헌 과제 속에 넣어서 개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선에 실패했죠. 이번에 제가 당선되면 내년도 지방선거 때 개헌 공약도 한다고 제가 약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제가 많이 들었고 저도 믿고 싶은데요. 우리 문 후보님이 일당 대표 시절에 그 법이 더 개혁이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공약을 책임질 것인가. 예를 들면 이번 1, 2월 달도 몇십 년 만에 온 개혁의 골든타임인데 그 어떤 개혁 법안 하나 처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대통령 우리가 뽑더라도 지금 국회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개혁을 하시겠는지 그 의지를 한번 분명히 말씀해 제가 방금 이 말씀은 이번에는 꼭 대통령 돼서 꼭 실천해라. 제가 그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국민들 앞에 그러겠습니다. 약속하십시오. 예. 그렇게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별로 남아있는 시간 편차가 좀 크게 나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지금 42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심상정 후보 1분 41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유승민 후보 2분 6초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4분 26초 남아 있고요. 홍준표 후보 6분 36초 남아 있습니다. 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아니, 네. 아까부터 제가 신청했어요. 예, 시간이 지금 2분 6초밖에 안 남아 있는 예, 지금 예. 먼저 하시겠어요? 예, 예, 그럼 예. 유승민 후보부터 하시죠. 네. 문재인 후보님 시간이 별로 안 남고 저도 별로 시간이 안 남아서 짧게 묻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특검이냐 검찰 수사냐 그거 정할 때 민정수석 하셨어요. 문재인 후보님 쓴 운명이란 자서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 수사로 갈 경우에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특검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검찰 개혁을 하려면 대통령이 권력의 입맛대로 검찰을 함부로 못 주무르지 않는 게 그게 검찰 개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대북 송금 사건 같이 중요한 사건을 특검을 할 거냐 검찰 수사를 할 거냐 이거를 정하는데 검찰 수사로 가면 검사들이 마구 뒤져가지고 별게 다 나올까 봐 이 자서전에 보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을 적당한 사람 세워서 특검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자서전에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죠. 그래서 통제를 해서 특검을 특검법에 선택하신 거예요. 특검은 특검법에 수사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아니 그래서 특검 아닙니까? 아니 검찰은 수사를 통제할 수 없어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게 특검으로 맞지 갔다. 않습니까?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래 갔다 이 말씀이에요. 한번 해명해 보십시오. 이미 끝났습니다. 해명.